저는 SK가 상당히 드라마틱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결국은 SK 하이닉스가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그 현금 네. 이거를 활용해서 뭔가 M&A를 해보자. 그냥 신경 안 쓰고 보기에는 SK가 가장 무난하지 않겠는가. 네, 그럼 이제 YG경제연구소 차용조 소장님을 모시고 이제 심상치 않은 SK그룹의 변화를 어떻게 즐겨야 되는지를 네. 좀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뵙죠?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일단 지금 SK그룹도 뭐 대기업이다 보니까 워낙 관련 계열사들이 많이 있고 그렇죠. 투자하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지금 SK그룹이 어떤 변화를 지금 펼치고 있는지 요새 SK텔레콤 때문에 뭐 지주사 이슈도 좀 불거지고 있기는 한데요. 한번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봐 주시죠. 예, SK그룹 같은 경우 우리가 그 시가총액 3위 기업인데, 3위 그룹인데 지금 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살펴보고 있는 게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 네. 이게 1, 2위 그룹에 대해서만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저는 SK그룹, 오늘은 이제 SK그룹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다음에 또 불러주신다라면 그 밑에 단에 있는 중견그룹들이 현재 지금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남보다 빠르게 그런 것들을 읽어내는 게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이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SK그룹 같은 경우 최근에 여러 가지 변화, 관심 있게 SK그룹 보신 분들은 언론에 나오는 빈도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말씀드릴 게 SK 최태원 회장의 전면 등장입니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 여러분들 좀 별로 이미지가 안 좋으셨죠. 뭐 이혼 얘기도 있었고 옛날에 뭐 그 파생 투자에 있어서 실패도 있으셨고, 그렇죠. 그러면서 전면에 안 나서시던 분이 서울 상공회의소 의장에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5대 그룹 총수가 상공회의소 의장에 나섰다라는 게 처음이랍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떤 모임에 장이 된다라는 것은 아쉬운 소리를 좀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5대 그룹 총수가 거기 나가서 아쉬운 소리 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저는 그 뉴스를 보고 SK그룹이 왜 그러지? 저는 실마리를 거기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SK 최태원 회장이 그룹 총수가 돼서 이런 전면에 나서면 어떤 변화를 꾀할 것인가? 그러고 이제 뒤지다 보니까 SK그룹의 어떤 구도가 잡히더라는 겁니다. 네. 그런 구도들을 하나 살펴보게 된다면, 이달 말에 여러분들이 SKIET의 공모가 있죠. 네. 이게 이제 그 2차 전지 소재 기업인데,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 작년 올해 대어라고 뽑을 수 있는 SK 바이오팜이라든지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SK가 과거에 이렇게 전면적으로 IPO를 했던 경우는 저는 못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모습에서 결정타를 날렸던 게 바로 SK텔레콤의 중간 지주회사다. 저는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증권가에서는 SK텔레콤의 중간 지주회사로 하는 거였었는데 지금 인적 분할로 바뀌었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SK텔레콤을 SK통신회사와 SK통신과 관계없는 회사,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저는 이런 쪽에 SK텔레콤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일반 투자자분들은 크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SK가 왜 SK텔레콤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밑에 SK하이닉스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가치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현재 지금 구조는 이렇습니다. SK가 있고요. 그 밑에 SK텔레콤이 있고 그 밑에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SK하이닉스가 소위 말해서 손자 회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SK가 아버지, 그 다음에 SK텔레콤이 아들, SK하이닉스가 손자 회사인데, SK하이닉스가 손자 회사의 단점이 무엇을 M&A 하려면 100% 인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돈이 많아서 반도체 회사들 팍팍 먹어가야 되는데 이런 걸림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걸림돌을 해소하는 가운데 하나가, 그러면 SK하이닉스를 자회사로 올리면 낫다라는 건데, 이게 또 상법이 묘합니다. SK하이닉스를 자회사로 올리려면 SK가 지분율을 20%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네. 지금 10%거든요. 이게 한 10조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부에서 길을 열어줬어요. 올해까지 그걸 만들어내면 기존의 그 주식수 가지고 자회사로 인정을 해주겠다. SK는 지금 올해 내에 뭔가를 이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SK하이닉스도, SK텔레콤도 우리가 통신회사의 모습으로만 있는데,
지금 SKT 같은 경우 뭐 11번가도 있고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 플랫폼의 가치가 SK통신에 묻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그러면 끌어올려서 오늘 뉴스가 나온 거 보니까 이러한 자회사들도 다 상장을 시키자. 그러면 지분 가치가 현재 SK텔레콤의 시총이 20조 정도인데 50조까지도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일부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지금 KT도 오늘 뉴스가 나온 게 이제 그랩에 투자했다라는 거, SK가 그랩에 투자했다는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 남들이 다 아는 카카오, 네이버, 현대자동차 이런 거 말고 지금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남보다 선두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SK그룹이 왜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이제 어바우트를 말씀드렸고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그룹들의 변화의 모습들을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된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면 저는 SK가 상당히 드라마틱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이렇게 일단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SK로서는 뭔가 큰 그림 하에서 어떤 예.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지금 중간 과정. 그렇죠. 신변 정리를 하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제대로 한번 뭔가를 하기 예. 위해서. 그게 뭔가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거 예. 좀 차후에 다루고. 일단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SK 관련주들의 투자한 분들의 그 희비가 서로 네.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일단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최근 상당히 좀 50까지 올랐죠. 올랐죠. 예. 예, 올랐고. SK 같은 경우는 별 뭐 뭐 오히려 주가 좀, 수준 먹고 예, 지금 30만 원대 그렇고. 수준에서 있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SK 하이닉스가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그 현금 네. 이거를 활용해서 뭔가 M&A를 해보자 네. 이런 의도가 있다라고 이제 시장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예. SK 하이닉스에는 이게 부정적인 뉴스 아니냐 해가지고 좀 주가가 빠지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SK 그룹 같은 경우 주 SK 지금 여러분들 주 SK 지주회사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네. 회사에서도 안 쓰고 애널분들도 안 쓰는 이유가 거기서 지금 이번 주총에서 그 SK 주 SK 영문명이 SK 홀딩스였어요. 영문명은. 근데 홀딩스를 빼기로 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지주회사 노릇을 하지 않겠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나온 것들은 다 언론에 나온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포털에 쳐보시면 다 나오는 얘기들인데 SK 같은 경우 인력이 대략 한 200여 명 정도 되신다는데 크진 않네요. 예, 많지 않네요. 크지는 지주회사격이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많지 않은 인력 중에 3분의 2가 투자 관련 인력이랍니다. 아, 맞아요. 예, 3분의 2가, 그러니까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진짜 순수 관리 분야가 되겠죠. 거기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SK가 군림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나오는 거 보면 그 그랩이라고 동남아의 우버 같은 데 투자해서 2,500억 투자해서 지금 4,400억을 건지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SK가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SK가 SK 그 인천 에너지 석유화학하고 같이 옛날에 SK 에너지죠. 이거와 같이 수소 사업에 진출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K 주유소에서 수소 연료를 주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지주회사로서 군림하지 않고 이런 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 그 재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SK 하이닉스일 수도 있고 SK 텔레콤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앞서 정확히 지적하셨던 게 바이오 쪽에 계신 분들은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 손실이 크죠. 특히 그렇죠. 공모하셨던 분, 바이오팜이나 사이언스 같은 경우. 근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야 방송에서 몇 차례 언급을 드렸는데 거기는 시총보다 너무 그 공모가가 셌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어서의 매출 규모보다 공모가가 좀 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바이오 부분 지금 이제 4대 먹거리라고 하고 있는 SK그룹의 반도체, 통신, 그다음에 바이오, 미래에 대한 먹거리 이런 건데 한쪽 분야도 결국 키우겠다라는 거니까 좀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들은 일부 있습니다만 우리가 SK그룹이 지금 현재 전면적으로 내세우려고 하는 부분들 앞으로 M&A 이런 투자 이런 쪽들을 본다라면 저는 상당히 이제부터는 좀 우리가 관심을 좀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되는 그런 회사가 아니겠는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러한 것을 기대했는데 그렇게 해서 당연히 SK의 자회사가 그 하이닉스가 될 것으로 그렇죠.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보류가 됐어요. 네.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자회사로 넣으려면 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주주 지분이 그러니까 그 최태원 회장이 SK텔레콤을 갖고 있는 게 18%고 그 밑에 갖고 있는 게 10% 정도인데 최태원 회장이 아쉽게도 파생해서 날리셨는지 어디서 날리셨는지 파생하니까 뜨끔해가지고 그 자꾸 예전에 그 안 좋았던 뉴스가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에 엊그제 저도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최태원 회장이 사재를 거의 다 지금 담보로 잡고
지금 돈을 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예요. 총수가 사재를 담보로 해서 그룹의 현재 계열사들 이게 지분 구조를 정리하지 못하는 게 돈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법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분율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주가가 15만 원대까지 올라 버리니 이게 지금 총수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차라리 절반 가격에 있으면 내가 돈이 절반밖에 안 드는데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칼을 빼들었다. 이것은 결국 이번에 우리가 LG전자에 있어서도 배터리 사업부를 팔지 않고 철수하는 것도 구광모 회장의 의지였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총수가 의지를 갖고 칼을 빼들었으면 밑에 계열사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특히 한국 구조에서. 한국 구조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구조들을 변화를 하고 있는 게 잠깐 언급드리면 LG, 현대차 그룹.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한화는 좀 빠지고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최태원 회장이 지금 현재 환갑 정도 되시니까 나이가 그렇게 환갑 안 되셨나? 하여튼 뭐 그 정도 그 정도 또래니까 네. 아직까지 젊으시죠. 네. 젊은 총수이기 때문에 뭔가를 그리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죠. 지금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본다라면 선대 회장한테 물려받아서 그동안 좀 젊음을 즐기셨다면 즐기신 건데 사고를 좀 많이 치잖아요. 많이 치셨죠. 그런 분이 내가 전면에 나서서 이걸 해보겠다. 상공에서 의장까지 해보겠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저는 정말 이건 정말 쇼킹할 만한 사건이 될 수도 있다. 보고 있는 것들이죠.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예. 저희가 이제 방송에는 내보내지 않았지만은 예. 그 어떤 출연가 예. 저 전문가하고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저 SK 이노베이션하고 LG 화학하고 예. 이거는 마지막 치킨 게임 하다가 그렇죠. 마지막 순간에 합의를 볼 것이다. 예. 왜? 그 시그널로 저희는 상공회의 의장이 됐다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정비게 않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정경련 회장이 아니라 이쪽으로 그렇죠. 갔다는 것 자체가 예, 그런 것들을 읽어내죠. 또 물론 뒤에는 또 바이든도 있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의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의지가 중요한 거죠. 총수의. 예.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자존심 싸움인데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2조라는 금액이 뭐 어떻게 보면 양쪽 다 필요한 돈은 아닌데 의지의 문제인데 총수가 그렇게 나섰다? 이거는 좀 뭔가 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궁금한 지점이 바로 그거죠. 네. 그 뭔가가 네. 뭐냐 이거죠. 뭘 그런- 위해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중심이 SK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SK. 예. SK가 지금 시가총. 근데 우리나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이론과 현실이 다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가 시가총액보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항상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분 가치만 해도 이 정도인데 왜 안 오르냐? 네. 근데 그렇죠. 우리가 제가 주머니에 쓸 수 없는 돈 10억이 있는 거하고 쓸 수 있는 돈 1,000만 원이 있는 거하고 어떤 게 좋을까요? 지금 당장은 쓸 쓸 수 있는 돈 1,00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지분 가치가 이렇게 지금 현재 주 SK 시총이 한 20조 정도 되는데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 시총 따지면 50조가 넘거든요. 네. 그러면 그것을 팔 것이냐? 안 팔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분 가치는 단순하게 이론적인 거. 근데 미국에서는 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거 따져주셔야 돼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KIFRS에서 자회사 실적을 땡겨옴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에 대한 지분 가치는 주가에서는 영향을 못 받는다. 이런 분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내셔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중심은 투자회사인 SK가 가져갈 것이고 그 다음에 SK텔레콤의 다양한 M&A와 IPO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의 다양한 M&A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탁 찍어서 무슨 주식이 올라가겠냐라고 하는 영역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SK그룹을 드라마틱하게 보시면서 SK 지금 오늘 또 나온 게 SK와 현대차가 손을 잡고 하이브리드 차량용 배터리를 만들어내겠다. 단순하게 만들어내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이건 좀 앞으로 우리가 좀 점검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대기업들 간의 합종 영향이 좀 어려운 게 저는 애플카와 구글카 이런 것들 저는 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기아차 얘기가 나왔을 때 만약에 신차가 나왔어요. 그러면 뒤에다 사명을 뭘로 붙일까요? 애플 기아차로 붙일까요? 기아 애플로 붙일까요? 주도권은 아마 헤게모니 저쪽이 가져갈 것 같은데. 근데 그것만 갖고도 우리나라 국내 업체가 쉽게 못 내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현대차가 SK 이노베이션하고 배터리를 만든다?
그럼 배터리는 어떤 설계도를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문제지만 여기에선 투자 우리는 포인트는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싸워서 이기는 쪽에 투자하면 되니까 우리는 그런 쪽인데 저는 SK그룹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신다라면 주 SK가 가장 무난하게 묻어둘 수 있는 주식의 대표 주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SK텔레콤이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쪽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 2차 전지는 조금 탄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바이오 쪽은 조금 어폐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서는 지주사 할인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가 100이라고 했을 때 뭐 네. 50, 60밖에 평가를 못 받는 못 받죠. 예, 예.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 지주사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게 불안하단 말이죠. 네. 이게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계산 이 장부상으로는 이래야 되는데.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 밸류에이션이 네. 과연 예. 내가 지금 들어가도 되는 시점이냐? 아, 이 부분은 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제가 뭐 잠깐 자랑을 하면 카카오를 그때 제가 다른 방송에서 13만 원대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그때 이제 말씀드린 근거는 그거였습니다. 카카오를 딱 보니까 카카오 적자 회사가 흑자 회사로 돌아서는데 이게 주가는 적자 수준으로 몇 년 동안 횡보하고 있었다. 이걸 탈피하면 이건 드라마틱하게 주가가 올라간다. 물론 저는 그렇게 많이 먹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SK에 대한 지주회사 격들에 있었던 SK 하면 여러분들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떨어지시나요? 물론 SK텔레콤과 하이닉스의 어떤 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이미지도 있습니다만 SK 그러면 뭔가 좀 답답하고 이등주라는 이미지가 있죠. 현재 그 주가 수준입니다. 그러한 주가 수준에서 현재 지금 앞으로 드라마틱하게 그 지분 구조라든지 그리고 그 지분 구조의 변화는 결국 이익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가미가 된다라면 저는 뭐 리포트를 새로 써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리포트는 현재 구조상의 SK텔레콤, 하이닉스, SK바이오사이언스를 갖고 있는 SK거든요. 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SK텔레콤이 뭔가 회사를 바꾸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회사를 바꾸고 이렇게 된다라면 지주회사에 대한 평가 물론 우리가 이제 조금 언더를 놔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뭐 따블 간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재 남들보다 다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SK에 대한 주목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아, 근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언뜻 떠오르는 게 지금 SK가 그룹명도, 그러니까 사명도 완전히 바꾸는 걸로 결정이 난 거 아닌가요?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 체크는 못 해봤습니다. SK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뭘로 바꿀 것이냐에 대한 것만이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총수의 변화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네. 이거 정말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뭐 마누라 빼고 빼고는 다 바꿔라, 그렇죠. 뭐 이런 예, 느낌이 갑자기 이제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예. 그건 한번 SK 여러분들이 사명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뀐다는 그 계획이 맞다면, 예. 이 의지가 예. 얼마나 강한가. 예. 그러면 이 의지 가운데에서 그 주력의 어떤 그 변화의 그 중심, 네. 이게 과연 말씀하신 대로 SK냐? 예. 그럼 그 중심축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볼 것이냐, 아니면 사실 또 그 변두리가 또 많이 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혜택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두리가 더 많이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가 사실 주가의 수익률로 봤을 그 때. 수익률을 봤으면 변두리가 더 많이 볼 것 네. 같은데 그 변두리가 무엇인지까지는 제가 못 읽어내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선택의 문제인데 그러한 변화의 중심은 SK가 만들지만 이 파동 효과는 끝에 가서 더 많이 움직이겠죠. 그게 SK 하이닉스일 수도 있고 텔레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텔레콤이 인적 분할한 회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나중 문제일고 지금 여러분들이 먼저 선취매로 들어간다면 그래도 내가 그냥 신경 안 쓰고 보기에는 SK가 가장 무난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러한 어떤 변화의 흐름을 좀 이해를 하시고 네. 앞으로 계속 이제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나갈지. 그러니까 가치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냥 묻어두고요. 딱 덮어놓는 게 가치 투자가 아닙니다. 가치를 발견하시고 여러분들이 발견한 가치대로 기업이 움직이는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탐구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아니면 빠져나와야죠. 그런 게 가치 투자고 장기 투자지. 우리가 조금 속된 말로 가치 투자, 장기 투자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그냥 좋은 주식 사서 묻어두고 내가 뭐 우주여행 갔다 오면 이게 올라가겠거니 이거는 정말 꿈 같은 삼성전자만이 해당되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IMF 때 은행주 투자하셨으면 은행주 다 부도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뭐 현대중공업 50만 원짜리가 10만 원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참고하셔서 네. 분명한 건 SK그룹의 뭔가 변화의 바람이 크게 지금 태동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투자의 포인트, 기회를 잡으실지 한번 잘 스터디를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렸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낚으실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좀 많이 낚으시면 이제 한번 그 차 한 잔 사시는 거예요. 아, 예.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예.